지금 글로벌 경제의 체력을 우리가 가늠을 해본다면 점수로 몇 점이나 줄 수 있을까요? 일단 우리나라 무역 수지나 상품 수지, 경상 수지 이런 발표되는 지표들을 봐도 체력이 많이 약해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밤사이에 발표됐었던 베이지북을 보더라도 미국의 경제가 많이 약해졌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9월 증시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약해진 체력, 경제 체력 속에서 무엇을 보면서 어디로 나가야 하는지 오늘 시장의 힌트를 확인해 보고요. 그에 따른 전략까지 체크해 보는 시간 박재영 스페셜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박재영 차장 함께합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미국 이야기부터 좀 해보도록 하죠. 베이지북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 내용을 보면 우리가 뻔히 아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많이 약해졌다라는 거를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주는 내용들이 많았어요. 네, 경기는 천천히 둔화되고 있다. 네. 그런 이야기하고 7월 초와 비해서 크게 달라진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는 거기에 조금 포커스를 맞췄어요. 네. 7월 초와 달라진 건 없었는데 그냥 주가만 올랐다 내린 거죠. 달라진 건 없는 안 좋은 상황에서 주가가 올랐다. 안 좋은 그렇죠. 상황. 그리고 지금 떨어지는 거는 또 바뀐 게 없는데 주가는 또 다시 떨어지고. 제자리 회복.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걱정이 많아요. 투자자들이 걱정이 너무 많아서 그 걱정이 기대와 함께 뒤섞여서 네. 주가를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베이지북이나 어제 연준 인사들 발표한 거 보면 최근 발표를 보면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크게 달라진 건 없고 경기도 서서히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런데 거기서 더 나쁜 일이 벌어져서 우리 경기가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오르는 거는 연준 인사들이나 그런 기대감들 때문에 지금 경기가 이렇게 안 좋으면 연준이 금리 내려주겠지라고 하면서 8월까지 좀 올랐었던 거고 네. 8월부터 떨어졌던 거는 연준 인사들이 사실 그런 걸 전혀 바라고 있지 않거든요. 이제 베이지북에서 보면 경기는 천천히 떨어져 가고 있고 물가는 좀 안정되는 게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높고 그런 네.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주식시장이 올라버리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좀 눌러주기 위해서 굉장히 공격적인 발언을 하다 보니까 잭슨홀에서 그게 빵 터진 거죠. 잭슨홀에서 빵 터지면서 이제 7거래일이었나요? 8거래일 연속 이제 하락이 나온 거였고 8거래일 만에 6, 7, 오늘 8. 반등이 보였죠. 7거래일째 하라고 했어요. 네네네.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네. 너무 헷갈려요. 네네. 일주일 내내 어쨌든, 떨어지고 막 금요일 떨어졌다.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변함이 없다라는, 그러니까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변함이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아요. 매크로가 변한 게 없는데 너무 많이 올랐어? 그러면 조금 팔아야지. 매크로가 변한 게 없는데 이렇게 많이 떨어져? 2,400이 깨져?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타이밍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어제 미국의 반등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반등도 그렇고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주 이유를 되게 다들 찾으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유를 찾을 수가 없죠. 네. 심리적인 영향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굳이 이유를 찾아보자라고 한다면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는 조금씩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 네. 그러니까 이번 달에 발표된 CPI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낮아질 것이다라는 것에 이미 시장은 기대를 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은 언젠간 떨어질 거잖아요. 미국의 그쵸. CPI가 8%를 계속 유지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을 거고 네. 유로존이 9%를 계속 유지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쵸. 언젠간 떨어질 건데 그 시점이 언제냐, 무슨 요인으로 떨어질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분석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어제 유가가 91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81달러. 네, 81달러. 깜짝 제가 잘못 봤는 줄 알았어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게 81이라는 숫자가 또 되게 의미 있는 게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기 이전 수준이라서 네, 네. 이 전쟁으로 인해서 올라갔던 게 지금 거의 한 7, 8개월 만에 다시 회복된 거잖아요. 네, 지금 보시면 저게 이제 10년 BEI거든요. 네. 브레이크 이븐 인플레이션 레이시라고 네. 이제 채권금리의 인플레이션 기대를 녹인 건데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로 보시면 돼요. 근데 최근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전에 계속 올라왔었어요. 네. 기대 인플레이션이 계속 유가가 막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연준이 정말 어렵게 우리 금리 엄청 올릴 거야. 한때는 막 100bp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하면서 기대감을 낮춰놨는데 이게 스물스물 올라와서 네. 연준이 화가 많이 난 거였거든요. 근데 네. 계속 강하게 압박을 하면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떨어졌고 거기에 맞춰서 유가가 81불 때 81불로 떨어진 거를 한번
왜 그랬는지 고민을 한번 해보면 네. 오펙에서 이번 주 월요일 날 감산 발표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 감산이라는 것은 이제 중동 국가들이 자기네 배를 채우기 위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유가 떨어지는 걸 바라지 않아. 그런데 그 이면을 보면 수요의 감소를 이미 캐치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원유 시장에서. 그래서 감산 발표하고 오히려 유가는 더 많이 떨어지는 네. 경기 침체를 반영하는 거죠. 중국이 어제 이제 수출 데이터가 나왔는데 하이싱글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 자릿수대가 나왔어요. 보통 이제 두 자릿수대 중반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네. 중국도 계속 봉쇄를 하고 재고가 쌓이고 하다 보니까 수출 데이터도 중국 수출 데이터도 안 좋죠. 뭐 네. 중국 부동산 안 좋다 그렇죠. 내수 안 좋다 그러죠. 다 안 좋네요. 유로존은 75bp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지금 그쵸. 이제 오늘 밤 결정을 할 텐데. 캐나다도 75bp 네, 인상했고. 캐나다 75bp 했고 그저께 호주도 50bp 했고 네. 유로존도 약간 무리를 해서라도 에너지 가격을 잡겠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걱정하는 건 유로존의 경기 침체죠. 그렇죠. 중동도 알 거 아니에요. 그럼 유로존의 경기 침체, 중국도 안 좋고 네. 이런 점들이 이제 원유 시장이라든지 에너지 시장에 반영되면서 인플레가 조금 꺾인 거고 어제 유럽의 천연가스도 또 급락했습니다. 네. 뭐 러시아가 그렇게 막 잠그고 막. 압박을 하고 그러더라도 네. 약간 수요에는 장사가 없는 게 아니냐? 어제 그런 뉴스가 있었어요. EU에서 천연가스도 가격 상한제하겠다. 맞아. 그게 말이 되는 건지 모르겠으나 그냥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근데 유럽 국가들 입장에서는 이미 이제 올겨울 날 만큼 다 채워놨잖아요. 우리 배 불렀다. 이제 러시아도 압박하겠다. 이건가요? 뭐 그 신호일 수도 있겠지만 뭐 EU는 자기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이야기한 거고 거기에 대한 러시아의 반응이 그러면 우리 원유, 천연가스 다 잠글 거야. 그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연가스가 떨어졌다라는 거는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를 반영한다라기보다는 수요의 감소, 상품 시장이 수요의 감소를 지금 좀 고려하고 있고 네. 약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인플레이션이 끝났다라고 하는 이유는요. 작년까지는 공급망이었고 이제 공급망은 코로나가 어느 정도 해결되면서 해결되는 분위기였는데 전쟁이 나면서 한 번 더 튀어 오른 거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전쟁의 리스크가 수요 감소로 인해서 희석이 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죠. 아무리 러시아가 가스관을 잠궈도 천연가스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것. 그러면 이제 인플레이션을 볼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 그 다음 단계를 봐야 되는 시점이다. 수요 감소는 네. 경기 침체. 근데 그 경기 침체가 정말 금융위기급으로 올 것이냐. 이 부분을 봐야 되는 거고 네. 그거는 예측할 수가 없죠. 지금 대부분의 이코노미스트들은 그렇게는 안 올 것이다. 근데 뭐 이제 뭐 단어 가지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약간 이제 경기에 뭔가 둔화가 있을 수도 마일드 있고, 리세션이라고 뭐 이야기. 뭐 소프티쉬 네. 뭐 이런 단어 써가면서 다양하게 이제 경기가 조금 지금이 완전 이제 강할 수는 없고 조금 둔화는 나타날 텐데 완전한 침체는 아닐 것이다라고 또 연준 쪽에서는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말을 안 믿을 믿죠. 수가 네. 없죠. 이코노미스트는 뭐 계속 틀렸고 파월도 계속 틀렸고 그쵸. 그리고 안 믿지만 일단은 변화는 나타났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추석 연휴 끝나면 바로 CPI 발표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첫날 저녁에. 어떻게 예상하세요? CPI는 지금 아무도 예상 안 하고 있어요. 컨센서스도 안 나오고 있거든요. 뭐 7.9 얘기 나오는 거 지난달 보니까 8.5인데 그거는 뭐 희망사항일 수도 있는 거고. 블룸버그에서는 8.1이라고 얘기 나왔다고 하고요. 제가 보고 있는 단말기에는 예상 안 하고 있습니다. 예상 안 함이라고 뜹니까? 그냥 짝대기로. 논, 이렇게. 짝대기로 그냥 나. 예. 보통은 왜 그 그러죠? 전달에는 뭐 몇 퍼센트 나왔는데 워낙에 맞추기 어렵고 하다 네. 보니까 어렵다 보니까 그러는데 낮아질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고 그 수치가 높아지지 않는다라고 본다면 네. 저는 인플레이션은 좀 지나갔고 그러면 인플레이션 다음에 수요 침체를 그러니까 수요 감소를 감안한 경기 침체는 얼마나 올 것이냐 이거를 연준에서 21일 날 네. 20일 날 어떻게 이야기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고요. 우리나라 수출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네. 그 어려워진 이유 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국의 무역 적자, 그다음에 수입이 많이 늘어나서 뭐 무역 적자가 네. 일어나는 것들. 그 두 가지가 어떻게 바뀌는지.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면 무역 적자는 해결이 될 거거든요. 그리고 중국이 부양책을 얼마나 쓸 수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대중국 적자도 해소가 되는지 그 네. 여부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지금 앞으로
다음 주부터는 관건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 잠깐 말씀해 주셨던 우리나라 수출 둔화 이야기해 주셨는데 상품 수지가 오늘 발표가 됐는데 굉장히 많이 지금 적자 전환을 한 모습이에요. 이게 상품 수지가 수출해서 수입을 뺀 건데 이게 마이너스로 돌아선 거는 수입이 그만큼 더 많았다. 뭐 네. 여기에는 뭐 달러의 영향도 있었다고 하지만 7월 달에 달러가 어느 정도 수준이었나 생각해 보면은 사실 기억이 이렇게 에너지 명확하게 나지는 가격이겠죠. 않아요. 네. 달러도 영향이 있겠지만 네. 대부분 다 에너지 가격일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뭐 반도체도 둔화되고 있고 네. 그 영향이 굉장히 좀 컸을 겁니다. 이에 따라서 뭐 우리 시장에 대한 경제 부흥성을 해보자면 뭐 상품 수지 이렇게 둔화된 것에 대해서 큰 의미는 아직은 의미를 둬야죠. 네. 지수 측면에서는 의미를 둬야 됩니다. 환율이나 뭐 수출이나 지수 네. 측면에서 의미를 둬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그 이거저거 다 따지고는 지금 주식할 수 없는 그런 못해요, 상황이에요. 못해요. 저런 그게, 거 보면 못해요. 그게 다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한 1년, 2년을 기다려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이고 근데 계속 이제 시장에 남아 있어야 된다라고 본다면 그 가운데서도 좋아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찾아주세요. 네, 그걸 네. 제가 오늘 준비를 했는데 봐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좀 있습니다. 지금 뭐 긴축 완화 움직임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상단이 아주 높지도 않고 저는 하단이 그렇게 낮지도 않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본다면 그 내에서 업종별로 움직임 뭐 태조 이방원 막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네. 계속 그쪽에서 계속 움직일 거고 지금 약간 변화하는 움직임이 보이는데 원전 쪽은 조금 두산 에너빌리티 그 뭐죠? 두산이 블락딜 하고 나서부터는 조금 꺾인 모습이고 최근에 조선도 에너지 가격 떨어지니까 약간의 그 뭐 하락하는 업종들이 보입니다. 네. 그래서 변화되는 움직임을 보일 텐데 그러면 다음에 주도주가 누가 될 것이냐? 주도주가 이제 압축이 될 때 어떤 것들이 또 좋아지고 치고 나갈 수 있을 것이냐? 그걸 이제 봐야 된다라는 건데 태조 이방원 중에서도 이 표가 준비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쪽에서도 이익 추정치가 높아지는 걸 봐야 돼요. 네. 결국은 돈을 잘 버는 게 오래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태조 이방원 중에 EPS 성장률이 높아지는 거는 방산과 에너지입니다. 여기 지금 표에서 보시면 오른쪽으로 가는 게 이제 ROE거든요. ROE. 그러니까 EPS 뭐 이익이 많이 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갈수록 밸류에이션이 높다라는 거예요. 방산 같은 경우에는 이익도 많이 나고 밸류에이션도 높고 네. 2차 전지는 이익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밸류에이션도 지금 낮은 상황이고 뭐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태조 이방원 중에서 이제 이익 추정치가 어디가 높아지는지 그쪽에서 그런 업종들을 고르는 게 핵심이 될 것 같고요. 주도주. 태조 이방원이 다 갈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 중에서 압축이 되면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 이방. 이익이 좋아지는 쪽. 저거는 어찌됐든 간에 추정치니까 추정치 변화도 잘 살펴보셔야 되고 네. 새로운 주도주는 아마 수출, 그다음에 환율, EPS 여기에서 이익이 이제 개선되는 쪽에서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수출이 계속 줄고 있잖아요. 네. 수출이 주는 가운데서도 물량과 가격이 올라가는 업종들이 있어요. 뭐 요새 자동차? 그렇죠. 대표적인 게 자동차고 여기 또 표를 준비했는데요. 최근 수출 물가랑 물량이 같이 올라가는 이제 업종들이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게 이제 석유 제품이죠. 이거는 뭐 당연히 수입하는 가격이 높아지니까 가공해서 그렇죠. 하면 뭐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비철 금속, 무기화합물, 뭐 거기에 이제 농기계, 자동차 부품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쪽을 잘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수출 데이터가 나오면 아 수출이 얼마 줄었다 이걸 볼 게 아니라 어느 업종의 수출이 늘어났구나.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가장 충격을 받았던 게 이제 반도체가 마이너스 네. 역성장을 했었던 거. 그래서 지금 반도체 굉장히 안 좋잖아요. 가격도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수출 물가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뒤에 나오지만 수출 이제 절대적인 금액은 그 다음 달 첫날에 나와요. 그러니까 물량은 거기서 확인을 하시고 네. 뭐 수출 물가 이런 걸 확인해 보시면 뭐 자동차 같은 경우에 지금 최근에 주가가 빠지지 않는 이유도 물량도 늘고 가격도 높아지고 있다. 뭐 이런 쪽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뭐 환율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환율이 많이 올랐다고 해서 뭐 시장을 떠날 거 아니다라고 하는 예전처럼 환율이 많이 올라서 큰 위기가 온다. IMF처럼. 그러면 다 떠나야겠지만 또 그런 분위기도 아니에요. 지금은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지금 외환 보유고를 보더라도 네. 단기 외채 비중, 단기 외채 대비 외환 보유고를 보더라도 뭐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을 떠날 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원화가 올라갈 때, 원화가 약세가 될 때 어느 업종이 수혜를 받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원화가 이렇게 많이 올라갈 때는 우리가 수출이 잘 되잖아요. 네. 대표적인 게 수출 주도주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보면 원화 가치가 하락했을 때
차트가 준비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보면 수출 비중이 높은 화학 제품, 운송 장비, 기계 이런 쪽들이 이익이 올라간다라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1, 4분면에 있는 네. 이 업종들이 수혜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런 걸 보면 중복되는 게 보이죠. 운송 장비, 자동차. 최근에 굉장히 좋잖아요. 네. IRA 법안 때문에 살짝 흔들렸긴 했지만 최근에 환율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사실 보조금 그거 안 받아도 환율 효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왔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본다면 다음 주도주에서는 수출이 지금도 늘어나고 있고 원화가 올라갈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업종들 찾아보시는 게 대표적으로는 자동차. 자동차가 최근에 달리고 있는 이유가 자동차 부품, 타이어가 달리고 있는 이유가 네. 이런 이유 때문일 거고요. 그래서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자동차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원화가 약세, 그러니까 달러가 강세를 보여도 계속해서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기업에 관심을 보라라는 이야기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박재영 차장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